자, 이번에는 해안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 영해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서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해안은요, 먼저 자, 요 해안선, 선생님이 빨간 선으로 미리 그어놓은 이 해안선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섬과 반도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에는요, 수심이 얕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가지고 갯벌이 많이 형성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요. 자, 서해에는 이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가지고 바닷물이 썰물 때 싹 빠지면 이렇게 바다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는데, 이런 갯벌이 많이 존재해서 조개나 게, 새우와 같은 여러 가지 해산물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서해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해안의 특징을 봐볼게요. 자, 동해안의 특징은 먼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영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기선이 바로 해안선을 바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곳 동해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12L이 떨어진 곳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동해의 바다 색깔을 봐보세요. 이 바다 색깔이 보니까 되게 진하죠. 이렇게 진할수록 바다의 깊이가 깊다는 걸 의미합니다. 남해나 황해, 서해에 비해서 동해가 훨씬 진한 걸 알 수 있죠. 즉 동해는 수심이 깊어요. 그리고 이 단조로운 해안선을 중심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해에는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해안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일 텐데요. 선생님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조로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해안가 옆이라 수심이 깊지 않지만 조금만 더 넘어가면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남해안의 특징을 배워보겠습니다. 남해는 요 남쪽에 있는 해안인데요. 해안선이 역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섬이 많아서요, 마늘타, 섬도, 바다해, 섬이 많은 바다라고 해서 다도해라는 별명을 불립니다. 자, 사진을 역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남해예요. 보니까 섬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셀 수 없이 많죠.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고 크고 작은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 불리고, 이 풍경이 아름다워 가지고 해상국립공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수만, 변산반도, 호미곶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만이라는 것은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파란색 바다 보일 겁니다. 요 파란색 바다와 같이 육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온 애들을 가리켜서 만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육지 안으로 들어온 바다 부분을 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육지가 이렇게 뾰족 가시처럼 튀어나온 부분,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곳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이렇게 덩어리가 훨씬 크게 튀어나온 애들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곳, 반도가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멈춘 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의 정리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퀴즈를 푼 후에 동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모두 퀴즈를 다 푼 것으로 보고 설명을 같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험한 산이 많냐면 북쪽과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무슨 산이었죠? 선생님이 중국을 통해 갔던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은요, 금강산, 설악산을 지나서 남쪽의 지리산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바로 그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인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이 특징을 동고서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동고서저라고 하면 땡입니다. 자, 강과 평야 부분도 정리해 볼게요. 자, 동고서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보니까, 자, 북쪽과 동쪽의 산에서 시작된 물이 주로 어디로 흐르겠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서쪽이랑 남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강의 하류, 강의 그 끝부분인 남쪽과 서쪽으로 갈수록 강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도 느려지면서 강의 하류 지역 남쪽과 서쪽에는 넓은 평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해안가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동해안입니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넓어 해수욕장이 발달했습니다. 수심이 어떻다고 했죠? 굉장히 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동해안에서는 그 해수욕장에서 익사를 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해에 여행을 간다면 주의해 주세요. 자, 서해안과 남해안도 계속 봅시다. 자, 서해안과 남해안의 공통점은 둘 다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섬도 많고 만이나 반도가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특징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많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조개, 이런 여러 해산물들이 바로 이 서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역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했고요. 특히 섬이 많았죠, 남해안은. 그래서 섬이 많은 바다라고 해서 다도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배운 상태에서요, 교과서 29쪽을 피면은 제주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제주도 사람으로서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